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 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미리 보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발매 기간 마감 일시 확인하시고, 최근에 이 토토왕TV 승무패가 흐름이 8회차에서 2등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9회차랑 10회차에서 고전했습니다. 자칫 이렇게 2등 한번 결실을 좀 낸 다음에 자칫 슬럼프로 빠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빨리 분위기 전환, 또 추세 회복, 요걸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보면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보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뭐 기본적으로 등위권 안에 뭐 3등, 뭐 2등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두 자리 숫자대 이상의 적중 개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올라서는데 먼저 단계적 목표를 두면서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10회차, 직전 10회차에서는 1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이 됐고요. 자, 요 점도 참고하시면서 이번 11회차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작업. 일단 1감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1감에 들어온 배팅의 전략, 배팅의 그 큰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큰 틀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가는, 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왁구 잡기 과정, 또 실전 배팅 과정을 겪으면서 또 수행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매치업적인 얘기, 더 할 얘기 있으면 추가로 계속 완성도를 좀 높여보고요. 그리고 실전 배팅에 가서 이제 마킹 위주로 또 정리를 해보는, 자, 이런 식으로 승무패 11회차 접근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제주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구도 자체는 혼전 구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변과 배당의 노림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혼전 구도이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 배당의 여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야말로 이제 1감에 들어온 것으로서는 저는 광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배팅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단방으로 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고, 이제 분산을 해주는데, 분산의 배팅의 묘를 어떻게 살려주느냐, 요게 관건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1번 경기. 그리고 K리그 경기들이요, 지금 주중 일정들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K리그 경기들은 주중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이 주중 경기들의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최종 실전 배팅 어떻게 마킹이 이루어질지, 그에 따른 영향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중에 펼쳐지는 경기들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광주 쪽이 조금 더 재미있어 보이는, 그러면서 무승부 마킹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쪽에
제주 쪽이 조금 더 높은 인기가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가 좀 더 높은 인기가 지금 나올 텐데 역으로 역배당 성격으로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는 이런 노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번 경기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2번 경기는 전북이랑 수원 FC, 수원 FC입니다. 전북 현대랑 수원 FC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전북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매치업에서 뭐 전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 무도 필요 없죠. 무마킹도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 전북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단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배팅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는 전북, 여기는 광주와 무승부, 이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세 번째 경기가 빌바오랑 에이바르의 경기가 되겠는데, 네. 결국에는 단통이냐 투틀이냐 요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무게중심은 빌바오 쪽으로 놓고 봅니다. 무에 대한 여지도 열어놓고 보고, 지금 해외 현지 배당의 오프닝 그 배당의 수준은 1.75배 내외 빌바오 쪽이, 그다음에 무승부 쪽이 3.80배 내외, 그리고 여기가 4.85배 내외, 요 정도로 지금 오프닝 배당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여기만 보고 가기에는 요게 조금 아깝고, 그래서 이변의 여지는 무승부 정도에서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무승부를 걸치고 가면서 뭐 배당을 앞으로 볼 수 있는 마킹도 유용할 수는 있고, 노림이 분명히 명분이 서 있는 노림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또한 전반적인 승무패 마킹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빌바오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보면서 이 무에 해당하는 승부가 마킹까지 진행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경기는 셀타비고랑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일감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이제 레알 쪽인데, 너무 이제 뻔한 공략이 되겠죠. 저는 이 셀타가 복병이라고 봅니다. 이변이 터지면 아마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이변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셀타비고가 사고를 한번 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내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회차에서 올커버를 가지고서 이변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자리 4번 경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일단 보고 있거든요. 현지 배당 열린 거 한번 볼까요? 오프닝 배당 열린 게 셀타비고 쪽이 4.30배 내외, 그 다음에 3.80배 내외, 그 다음에 여기가 레알 쪽은 1.85배 수준, 요 정도 지금 해외 배당에서는 지금 오프닝 배당을 지금 주고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반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커버 노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올커버를 하고 갈 수 있으려면은 올커버에 대한 노림은 그러니까 인기가 낮은 고배당권이죠. 고배당권에 해당하는 이 고배당의 수준이 상당히 그 큰 배당이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승무패에서는 투표 현황 자체가 굉장히 낮은, 최소한 15%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변 수준은 되어야지만이 그런 것을 끌고 안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런 자리에서 올커버 노림을 한번 구사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데 있어서도 여기서는 노림의 명분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럽니다. 뭐 경기에 대한 얘기, 매치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후 작업에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미리 보기 이 시간에는 그 정도 일단 맛보기만 좀 하면서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이렇게 네, 첫 페이지는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줄 거놓은 거는 가운데 형광펜 줄 거놓은 거는 이제 무승부에 대한 노림수입니다. 뭐 이 정도 해가지고서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다음 5번 경기입니다. 5번은 우에스카랑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여기도 안개 전국입니다. 대혼전 상당한 혼전 안개 전국 가히 안개 전국이다. 대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개 전국의 대혼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렇게 보면 투표 이제 발매가 되면 투표량이 아마 이런 식으로 뭐 30, 40, 30, 뭐 30, 30, 40, 40, 30,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려 나갈 공산이 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무 쪽에 노림수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무 쪽 노림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자, 그러한데 그렇게 팽팽한 승부에서는 올커버 같은 거는 풀마킹 올커버는 좀 노림의 명분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경기일수록 투툴 안에서 투툴 두 방이죠. 투마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이 안에서 선택이 들어가서 승부수가 던져져야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실전 투표 현황에서 인기도를 감안한 실전 배팅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승산은 박빙의 안개전국의 승산을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판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초박빙 구도 저는 내심 우에스카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현지 배당도 현지 지금 오프닝 배당도 좀 인상적인 것이 2.55배 우에스카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오프닝 배당이 많이 힘이 실려서 시작하고 있는 2.95배 지금 요 정도입니다. 순위 자체가 오사수나가 훨씬 높은데 지금 현재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20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아무리 홈 메리트가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우에스카에 대한 노림수는 가지고 일단 해외 배당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게 보고 다음에 6번 경기는 바야돌리드랑 세비야.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비야 쪽이 눈에 들어오죠. 세비야. 현지 배당이 3.95배 내외. 그 다음에 무승부가 3.35배, 2.0배.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오프닝 배당은 잡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투툴로 간다라 그러면 바야돌리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투툴 두 방으로 투툴 투마킹으로 가면은 그게 맞겠고 그리고 단방 승부수를 던진다 그러면은 세비야 쪽이 여기가 이제 단방 쪽이 되겠고 그리고 무승부 가지고서 이변을 잡는 그런 스타일의 배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도 욕심이 많이 나실 것이고 지금 그런 판이거든요. 실전 배팅 실전 이 마킹 그림을 색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그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선택이 남아있는 판이 이 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세비야 단통 요쪽이 좀 더
지금으로서는 일감에 들어온 바로는 그쪽에 좀 더 땡깁니다. 그쪽으로 일단 꽂혀서 시작하고 갑니다. 네, 세비야. 그러면서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그냥 한번 한번 요 정도 선에서 미리 보기 선을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겠고요. 네, 7번 경기요. 자, 7번 경기는 강원과 인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강원과 인천의 경기인데, 여기는 저는 강원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느낌을 받고 시작하거든요. 일단 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혼전인데, 지금 워낙 지금 강원이 깡바닥에 있기 때문에 강원의 반등 자리, 그리고 뭐 첫승 자리, 이 자리는 곧 다 고배당입니다. 예, 대이변의 자리가 다 될 수 있죠. 그 자리는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좀 배팅 자체를 좀 오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아직까지 인천이 지금 1승 3무, 지금 주중 경기 갖기 전에 봤을 때 그 현 시점에서 1승 3패인데, 그 1승에 너무 강하게 생각이 좀 함몰돼서 인천 쪽을 보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고요. 아직까지 전력 자체가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있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주말 경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인데, 뭐냐면 송시우가 정지가 2개 경기 정지를 먹어서 이 경기까지도 그대로 그 제재가 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고사는 여전히 미정이고, 그래서 여긴 좀 더 아직 리스크가 좀 크고, 그 다음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을 만큼 원 없이 때려 맞아 놓은 뭐 그런 상태. 그러면서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1대1로 이제 비겼는데, 그때서부터 좀 볼 점유율이 높여져 가기 시작하고 있고, 갱기도 좀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분발, 반등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대치를 그런 기대치를 이 경기까지, 주말의 승무패 경기까지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주중 경기에서 그 좀 좋은 내용을 좀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중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강원 쪽의 배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요 정도 미리 보기 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구도인데 강원 쪽에 대한 노림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고요. 그다음에 8번 경기는 성남이랑 포항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는 포항 쪽으로 일단 꽂혀 있거든요. 일단 일감에 들어온, 항상 이렇게 배팅 경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다시 보고 또 고민하고 또 바꾸고 흔들리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결과는 처음에 일감에 딱 들어온 그 느낌대로 결국엔 결과는 또 그렇게 나오고 마네, 이런 식의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일감에 받는 느낌이 배팅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근래 요번 최근에 이제 9회차, 10회차 이렇게 좀 고전하는 양상 쪽으로 좀 고전하면서, 이 장고 끝에 악수로 결론이 나버렸던, 그리고 마음이 좀 흔들려서 바꾸고 했던 이런 것들 쪽에서 좀 많이 역으로 좀 당하고 말았는데, 일감에 들어온 것에 가장 무게 중심을 두고 시작하면서 보는 게 낫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본대로 하는 것이 뭐 배당이 좀 흔들리건 배당 변화가 좀 있건 뭐 하건 간에 치명적인 사유 때문에 치명적인 변수가 나타나서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나서 판을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니라면은 내가 본대로 가는 게 지더라도 내가 본대로 가서 가는 것이 그게 곧 후회 없는 배팅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회 없는 배팅, 또 일감에 들어온 느낌,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 8번 경기는 그냥 일감에 들어온 게 포항 쪽으로 꽂혀 있는. 이때까지는 저는 포항을 좀 항상 인기를 끄는 과정에서도 포항을 계속 좀 의심하면서 보고 좀 이래 왔거든요. 2승 1무 1패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는 포항을 좀 적극적으로 봐줘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포항의 단통, 포항의 단통 이렇게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경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 삼성과 FC 서울 간의 슈퍼매치 라이벌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빅 라이벌 전 같은 이런 경기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팀이 그 이상의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결과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하는 뭐 그런 건데, 라이벌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일단 팀 그림으로 보면, 일단 전력으로 보면은 수원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은 뭐 사실로 보여집니다. 혼전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일단 전력 내용 예상치 뭐 이게 프리뷰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뭐 수원 삼성 쪽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용병 제리치 쪽에서의 골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반드시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무리 혼전이라고 해도 이런 경기에서는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올커버 후보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단통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두 방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 저는 수원 삼성 쪽에 조금 더 높은 무게중심을 좀 두고 봅니다. 수원 쪽이.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원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강원 쪽의 노림수, 강원 쪽의 노림수를 두고 보고, 여기는 세비야 쪽에 OS카 쪽을 좀 본다고 그랬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다음 10번 경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10번인데요. 여기는 대구랑 울산의 경기입니다. 대구랑 울산의 경기. 대구가 아주 어려운 상대를 지금 만났습니다. 아주 그 난국에 처해 있는 대구로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지금 울산을 만나놓은 상태. 능력차가 좀 있습니다. 능력차가 지금까지는 전력차가 좀 크게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뭐 울산의 단통 승부가 일단 그려지는 그러한 판인데, 주중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주중에 전북과의 경기를 하는데, 전북이 셉니다. 그러니까는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가시밭길, 지금까지 온 것도 가시밭길인데, 지금 여기가 진짜 가시밭길에 지금 접어든
전북 경기, 전북을 상대해야 되고 이어서 울산을 지금 상대를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북전에서 만약에 기대 이상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것은 추세 전환이라고 반등의 신호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별거 없더라 역시 약하더라 그러면은 이 경기도 승부 안 되고 이 경기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리. 이렇게 기대 이상의 승부를 보여줘도 이쪽으로 몰빵 들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킹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울산 쪽으로 일단 여기는 무난하게 정리를 해 두고 본다. 그러니까 대구 쪽에서 당장 울산을 때려잡을 정도의 신뢰도를 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울산 쪽으로 일단 스탠스를 좀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경기는 헤타페랑 엘체 경기입니다. 자, 라리가 경기. 해외 배당 떨어진 것이 해외 배당이 헤타페가 1.78 무승부가 3.25 해외 오프닝 배당입니다. 5.65 이렇게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로 지금 해외 배당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헤타페 15위, 엘체 17위 이런 랭킹 차이에 비하면은 요쪽 배당이 좀 일방적으로 요쪽에다가 지금 힘이 실려서 여기에 승부가 딱 들어간 상태에서 오프닝 배당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 반대로 여기는 지금 승부가 엘체 쪽에 요쪽은 지금 초구 배당, 오프닝 배당에서는 뭐 승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헤타페 이게 또 프로토라면은 이건 리스크에 비해서 배당 요거밖에 없나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승무패에서는 어차피 마킹 아끼는 승부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요 정도 배당에서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싶고 요렇게 디펜스까지 치고 들어가면은 두 방 안에서 이 승부는 11번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2번 발렌시아랑 그라나다의 경기. 여기도 현지 배당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여기는 현지 배당이 발렌시아가 2.0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무승부가 3.4배 수준. 그리고 3.8배 수준. 요 정도 해외 배당 오프닝은 요 정도 내외에서 이 정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발렌시아는 그렇죠. 좀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원 없이 좀 뛰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그런지 이 팀과의 또 감독과의 이 궁합도 잘 맞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그런지 좀 정이 안 가지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한테는. 그리고 사실 발렌시아의 결과를 쭉 봐도 그런 거 지금 7승 9무 11패 요 정도 성적 지금 나오면서 12위인데 배팅에서도 시원하게 뭔가 던져주는 맛은 없는 또 그런 팀. 매 경기가 아치꼬치하게 지가 이기든 지가 지든 좀 이런 팀이 좀 발렌시아라서 그리고 배팅 메리트가 되게 커 보이는 팀. 이게 제 마이 배팅 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치업 상으로는 발렌시아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일단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라나다 쪽이 조금 덜 팔리면 덜 팔릴수록 그쪽에 좀 메리트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라나다가 이 배당 가치를 계속 키워나가면 오히려 거꾸로 키워나가면 키워갈수록 승무패 분산에서는 좀 이변 노림에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좀 매치업상으로는 좀 발렌시아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의 노림 일단 분산으로 간다 그러면은 무패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패를
그리고 압축 승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쪽으로 공을 넘겨주면서 승 쪽으로 몰아서 때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모습. 상대적으로 승무 투마킹은 요거는 좀 맹맹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잡든가, 큰 틀을 이렇게 잡든가, 이렇게 잡든가, 둘 중에 하나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저는 발렌시아 쪽에 조금 더 노림을 더 두고 있다. 제가 지금 일감에 들어온 것은 발렌시아 쪽이 조금 더 들어왔다 눈에.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3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여기 일단 뭐 예상대로 현재 초급배당 떨어진 거 뭐 비아레알 쪽으로 뭐 압도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이 완전 인기, 완전 저배당 인기, 저배당 인기고, 여기가 이제 고배당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변의 여지도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결국에는 어느 자리에서 지금 14개 경기 중에서 어느 자리에서는 크게 터지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승무패이라서 인기 1, 2위가 뭐 부러지는 것도 다반사인 것이 승무패 총 14경기 결과로 보면 항상 나오게 마련인데, 한두 경기씩도 꼭 나오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 저는 배당 노림수가 이변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끈끈한 맛이 좀 있어서 카디스가 수비 경쟁력도 좀 있고, 비아레알이 유력한 판국이나 초고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서 올커버 노림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앞에 올커버 살펴본 자리 있는데, 거기냐 여기냐 이렇게 올커버 일단 후보 선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확실하게 요쪽이 이제 결과가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변의 그 정도 차이가 확실하게 이쪽이 엄청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가지고 갔을 때 올커버가 명분이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여기는 올커버 메리트가 있다. 올커버를 한번 볼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여기는 그냥 바르셀로나 인정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가 지금의 소시에다드가 다시 조금 불안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면은 바르셀로나 쪽 여기가 좀 팔려주면 오히려 좀 고맙다. 여기 팔려주면 땡큐. 예, 팔려주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그냥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보고 있으므로 지금으로선 전 단통 한 방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릴 요량입니다. 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보기 작업,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미리 보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고 대략적인 개괄적인 배팅 전략은 또 구상, 일감에 들어온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좀 더 구체적인 매치업 얘기도 해보면서 왁구잡기 작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